예, 예,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시작이 한 뭐 10분, 15분,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시간 여유 가지고 예. 자세히 해주세요. 중요한 이게 예멘 자체는 그때 아마 변호웅님이 올려주신 슬라이드가 좀 더 자세할 것 같아갖고 굳이 자세하게는 작성 안 했고요. 예멘은 이제 거기서 내세운 이제 슬로건이 모던 워크플로우 for 모던 웹스인데 그냥 베스트 프랙티스에 해당하는 여러 워크플로우를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거 자체는 뭐 툴들을 모아놓은 툴셋이죠. 예멘 자체가 아마 작년에 나왔을 텐데 구글에서 처음에 이제 개발해갖고 실제로 이제 제네레이터 개념하고 그런트랑 이제 보어를 이제 합쳐서 구글에서 만든 거고 작년까지는 윈도우 지원 안 되다가 아마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윈도우가 진행된 것 같고요. 이제 예전에는 예멘 자체가 그냥 명령어도 예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어도 많이 시스템이 바뀌었고 그런트도 이제 기존 그런트에서 그런트 CI로 넘어오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예 YO 요라고 새로 패키지를 내놨어요. 그래서 많이 격변이 있었고 예멘한테는 많이 이제 다들 깔아보셨을 테니까 예멘 오타 있는데 예멘 IO에서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툴은 툴셋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웹앱을 많이 개발하다 보면은 예전에 그런트나 예멘이 없을 때는 뭐 맥이나 리눅스에는 쉘 스크립트로 이제 빌드나 이런 거 다 작성해놓고 윈도우에서는 또 그거를 윈도우 개발자도 해야 되니까 파워쉘 같은 걸로 또 작성해야 되고 막 불편함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좋은 툴셋이 나와서 많이 편해진 것 같고요. 실제 MN은 요, 보월, 그런트라는 세 개의 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전체 구조를 이제 스캐폴딩 한다고 써 있는데 레일즈 같은 스캐폴딩은 아니고 실제로는 약간 베스트 프랙티스에 해당하는 제네레이트를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그냥 구조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폴더 구조랑 기본 필요한 뭐 우리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다 보면은 문법적인 오류나 원인 같은 걸 잡아주기 위한 JS 힌트라는 걸 쓰는데 그 JS 힌트에 대한 설정 파일이라든가 에디터들에서 탭 같은 걸 어떻게 설정할 것 같은 탭 컴피그, 에디트 컴피그라든가 뭐 git 관련 설정 git ignore 이런 것 기타 등등하고 그런트도 조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그런트 기본 파일의 설정 파일을 생성을 해줘요. 그런 이제 템플릿을 기반으로 제네레이션을 하는 게 이제 요라는 이제 툴이고요. 그리고 보어 같은 경우는 이게 트위터에서 만든 건데 이 자바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어떻게 어 이제 관리를 의존성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우리 뭐 자바 하시는 분들은 메이븐 많이 쓰시고 그리고 뭐 파이썬 하시는 분들은 뭐 PIP, 뭐 이지인스톨 이런 거 많이 쓰시고 뭐 npm이라는 것도 있고 레이즈슨 잼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과거에 전혀 없었잖아요. 일일이 소스 코드 다 다운받아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편해진 거고 실제로 예전에는 보어로 돼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쓸만한 건 다 보어에 들어가 있어요. 다 보어에 들어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스에서도 보어랑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은 그리고 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뭐 레일즈 뭐 스프링으로 하는 프로젝트든 어떤 프로젝트 다 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건 스태틱 파일들이기 때문에. 그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태스크 기반 자동화, 태스크 자동화 툴이고요. 비슷한 걸로 따지면 뭐 자바로 따지면 엔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레일스에서는 뭐 레이크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 대한 정의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런 그 서버를 실행해 주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건 설명은 테스트 자동화 툴이고요. 아 태스크요. 테스트. 테스크.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가 예. 초보자에서 서버를 띄워주잖아요. 예. 서버는 어떤 서버예요? 그게 그런트 서버가 실제로 내부에는 아마 익스프레스 기반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태스크를 플러그인을 개발해 놓은 거를 임포트해서 그런트에서 서버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면은 그 해당하는 이제 태스크들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서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자바스크립트 이런 로컬 따라서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개발 환경에서 최대한 프로덕션을 비슷하게 돌려봐야 되고 또 서버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있다 그런트.js 파일 다시 잠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써갖고 변경사항을 바로바로 브라우저에 반영시켜주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파일 시스템 와칭을 해갖고 파일 시스템에서 뭐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되면은 그거를 파악을 해서 또 라이브러리를 실행시키고 그 서버 태스크 안에 실제 이제 뭐 사스 컴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태스크를 실행해야 된다. 근데 이제 로컬에서 아무리 띄워도 로컬에서 자바스크립트 개발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파일 땡땡이라는 이제 프로토콜로 시작하잖아요. 그냥 파일 열면은 그러면 그 환경에서 뭐 작업을 할 때 보면 CSS 같은 것도 이제 패스 안 맞아서 안 맞는 케이스도 많고 하니까 이거를 서버 환경을 띄워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설치는 정말 불친절하게 그냥 Node.js가 필요하고요. 루비가 필요하고 대부분 그런 예멘에 있는 제네레이터들이 콤파스를 많이 기본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서 사스랑 콤파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npm install global io라고 하시면 인스톨이 됩니다. 저거를 설치하면 좀 이렇게 설치되는데 아니면 네, 위에 거요? 위에 거는 먼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레일즈 하면서 네. 설치돼서 네, 레일즈 하셨으면은 요거는 있으실 거고 콤파스 설치 안 했는데 있겠는데? 네, 설치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그 다운로드를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한 템플릿 중에서 콤파스 쓰는 게 꽤 많아요. 아 그때 문제가 생겨. 네, 그때 문제가 생겨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기본 제너레이터가 웹앱이라는 제너레이터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뭐 마찬가지로 글로벌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제너레이터 네이밍 규약은 제너레이터 대시 뭐 앵귤러라든가 마리오네트라든가 백본 보일러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BBB 백본 이런 것들도 있고 폰갭 같은 것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치를 이제 npm.js 사이트 서치를 하던가 아니면 제너레이터 커뮤니티 제너레이터 목록에 서치를 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이제 예멘이라는 키워드로 됐었는데 바뀌기 전에는 이게 이제 요로 바뀌면서 제너레이터 여기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많이 쓰는 제너레이터는 요번에 아마 다들 앵귤러 했으니까 앵귤러 쓰시고 백본, BBB, 마리오네트 쓰는데 사실 얘네들은 그렇게 쓸만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백본 할 때는 거의 웹앱 제너레이터 써서 직접 구성을 해서 쓰는데 마지막에는 허러쿠라는 건 이제 허러쿠의 배포를 도와주는 건데 저도 이거 어제 처음 써봤거든요. 밤에 잠깐. 배포가 상당히 쉽게 돼 있더라고요. 허러쿠 배포가. 뭘 해주나요? 허러쿠 배포하면 이제 스태틱 사이트이기 때문에 허러쿠에 이거를 보여줄 서버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제너레이터 허러쿠를 해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띄울 수 있는 노드.js 서버를 생성을 해주고 그걸 디스 폴더에 넣어줘요. 디스트리뷰션 폴더에 넣어주고 그리고 그 허러쿠에서 필요한 프락 파일 같은 거, 프로세스 설정하는 프락 파일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성을 해주는 툴이다 저게. 웹앱을 만드는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프로젝트에 관한 폴더들이 생긴 거예요. 허러쿠에 관한 폴더가요? 네. 허러쿠, 네, 그 폴더 구조는 그 프로젝트 루트에 허러쿠라는 폴더가 따로 생기고 거기에 있는 걸 이제 실제 그런트 빌드하면은 이제 배포 버전이 생기잖아요. 그때 배포 버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 있는 파일들이. 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멘을 안 쓰면은 보통 보어 이닛을 하면은 기본적인 보어 설정 파일들을 만들어줘요. 거기 보면은 패키지의 뭐 디펜던시라든가 현재 패키지 버전이라든가 이런 거 설정하게 돼 있고 예멘에서는 아마 다들 보어.json이라고 미리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어 같은 경우는 보어 서치와 컴포넌트 네임을 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보어 컴포넌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찾을 수가 있고 보통 보어 인스톨 컴포넌트 네임을 치면은 인스톨은 되긴 하는데 보어.js는 이게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npm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npm 인스톨 어쩌고저쩌고 대시 세이브나 대시 세이브 대비를 하잖아요. 보어도 스타일이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예매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보어 인스톨 뭐 예를 들어서 뭐 jQuery 깐다 jQuery 대시 세이브를 하면은 보어 제이슨의 이제 디펜던시 목록에 해당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트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노드.js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실 텐데 보통 이제 배포되는 플러그인들이 그런트 대시 컨트리브 대시라는 규칙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트 JS에서 목록 검사하셔서 npm 인스톨 하듯이 인스톨 하시면 돼요. 대신에 또 아까처럼
이제 npm install 뭐 grunt contrib 예를 들어서 http proxy 하고 dash save dev를 해야지 이제 npm에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MN에서 알아야 할 거는 실제로는 grunt 서버, grunt 테스트, grunt 빌드 보통 이게 3개를 규칙으로 만들어 놨고요. 뭐 개발 서버를 띄우는 거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고 레포를 생성하는 건데 어떤 예멘 프로젝트들이 다 이 키워드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써봤던 예멘으로 생성된 예멘 제네레이터 생성된 프로젝트는 웹앱 관련된 프로젝트는 대부분 서버 테스트 빌드로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예멘 테스트라고 만들고 예멘 테스트를 해서 또 요라고만 치면은 보통 설치되어 있는 제네레이터 목록들이 쭉 나와요. 뭐 알고 계시면 미리 키워드를 치셔도 되는데 모르시면 그냥 요라고만 쳐도 설치되는 제네레이터 쭉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앵귤러를 하고 있으니까 앵귤러 제네레이터를 선택을 하면은 부트스트랩을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콤파스를 쓸 것인가 하고 이런 이제 리소스 쿠키, 스나타이스 모듈을 포함을 시킬 것인가를 선택을 해서 기본 구조로 쫙 제너레이션을 하죠. 깔리는 게 이제 엄청 많이 깔려 있는데 제너레이터를 앵귤러에다가 모카 제너레이터 예, 그걸 같이 적용시킬 수가 있는. 예, 같이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레일즈 같은 경우 보통 우리 레일즈 유저 디렉토리 프로젝트면 적잖아요. 그럼 루트부터 쫙 생성해 주는데 예멘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 보통 루트 폴더에 미리 생성해 놓고 그 안에서 하면은 거기 안에 설치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뒤에 예. 뒤에 프로젝트 이름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줬더니 예. 실제로는 설정 일부만 바뀌었을 뿐이지는 항상 APP라는 그 디렉토리 밑에다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완전히 고정된 스타일이에요. APP를 벗어날 수 없어요. APP를 벗어나시려면 제너레이터를 직접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파일을 하나하나 살짝 설명드리면 보호 RC라는 거는 원래 보호 자체가 기본이 루트의 보호 컴포넌츠라는 폴더에 깔리게 되어 있는데 앱 폴더 밑에 있는데 깔리게 하기 위해서 RC 파일 설정을 해준 거고요. 에디터 컨피그 같은 경우는 좀 에디터들에서 설정 어떻게 할지가 들어가 있고 길이 읽어놓은 건 다시 되고 JS 힌트 RC는 npm으로 이제 JS 힌트를 깔아 놓으시거나 예멘에서 아마 자동으로 깔릴 것 같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앱의 스크립트에 앱JS에다가 제가 막 이상한 거를 막 치면은 이렇게 규칙에 맞게 이상하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JS 힌트가 하는 거거든요. 자바스크립트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 JS 힌트 RC에서 방법을 이제 정의를 해줘요.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힌트가 동작하는 저는 이제 VIM 플러그인을 깔아놔갖고 이제 제가 저장을 하는 순간 JS 힌트 RC를 실행을 시킨 거예요. VIM이. 예. 근데 그래서 서브라임 쓰시는 분들은 서브라임에도 JS 힌트 RC 플러그인이 있어요. 저장하면 바로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네, 저장하면 바로 이렇게 아래 쫙 떠요. 저장하니까 서버가 바로 리셋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런트가 이제 보통 이제 유즈 스트릭이 아래부터가 이제 스트릭한 문법으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모던 브라우저는 다 유즈 스트릭을 지원을 해요. 저걸 하면 이제 보통 자바스크립트 예전에는 세미콜론 안 찍어도 동작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동작을 안 해요. 여기다가 막 이상하게 막 치면 하나 동작 안 하잖아요. 아마 알럿이라고만 쳐도 이게 힌트 RC에서 에러가 날 것 같은데 알럿이 윈도우.점 알럿이니까 윈도우가 최상위 객체니까 원래 있는 건데 알럿 이렇게 나잖아요. 이럴 경우에 좀 알려서 해야 되는 아니요 이거를 JS 힌트 RC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에 해당하는 거를 글로벌스에 보면 앵귤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잖아요.
앵귤러도 원래대로 따지면 저렇게 하면 JS 인사이트에서 에러가 나야 되는데 앵귤러는 검사하지 않겠다. 원래 윈도우 최상위 객체에 바인드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alert false 이런 식으로 하면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RC 파일에 뜨지가 않아요. IC가 브라우저에서도 JS인트로 아니요. 에디터에서. 예. 여기서 만약에 JSint 해서 콘솔에서도 앱 스크립트에 .js 하면 힌트를 볼 수,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어 JSON 파일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뭐 앵귤러, JSON 스위치, 거의 스레파스 뭐 이런 것들이 쭉 추가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언더스코어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보어 인스톨 언더스코어 세이브 하면은 이제 언더스코어가 깔렸고 실제로 보어 JSON 보면은 아래 언더스코어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트 파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복잡하죠. 사실 실제로 이렇게 짜라 그러면 못 짜겠어요. 그런트 파일을 얘만 쓰는 이유가 그런 건데 이 라이브러드라는 거는 소켓 IO를 써갖고 이제 와치가 이제 파일의 변경사항을 캐치를 하는 건데 와치가 됐을 때 변경사항이 있을 때 라이브러드를 실행시켜요. 근데 그때 소켓 IO로 브라우저에다가 변경사항을 발생시켜갖고 바로 그냥 로케이션 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런 서버 띄우면은 HTML 파일 제일 하단에 라이브러드 자바스크립트가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소켓 IO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글라빙을 하는데 지금 규칙이다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콤마 스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되면 서버 디렉토리까지 캐치가 하나도 안 돼요. 만약에 스크립팅 때 서버 디렉토리로 막 구조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그런 서버 했더니 와치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위에 힌트가 코멘트로 달려있죠. 이제 스타를 스타로 바꾸라. 이제 폴더 하이 폴더까지 그라빙을 다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태스크들은 뭐 커피 스크립트 있으면 커피 스크립트 컴파일하고 컴파스 컴파일하는 것도 있고 다 있고 보통 이렇게 미리 태스크들을 다 이렇게 옵션을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보통 이제 각각 옵션별로는 커스텀하게 넣을 수도 있지만 보통 테스트 서버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3개가 보통 들어가게 되고요. 없으면 뭐 디폴트로 옵션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본으로 해당하는 거고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거,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실제 태스크들을 정의를 하는 데는 서버라는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템프 파일을 클리어하고 서버를 띄우고 CSS 앞에다가 자동으로 프리픽스를 삽입을 해줘라 라는 거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띄워주고 이제 브라우저를 오픈하라 그 다음에 파일 변경사항을 와치를 하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CSS를 미니파이 해주고 자바스크립트를 컨캐티네이션 해주고 뭐 이제 보통 레일스 보면 우리가 뒤에 리비전 넘버가 붙잖아요. 해시로 그 application.css 보면 그런 걸 해주는 게 이제 REV라는 태스크인데 REV라는 애가 이제 실제로 막 붙여줘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 서버를 띄우면 실제로 저 방금 전에 설정을 네. 수정을 해가지고 쓰나요? 프로젝트 때? 네, 저는 수정을 해갖고 있어요. 저대로 쓰기는 좀 힘들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허락 쓰지도 않고 회사 환경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포로크에 한번 올려볼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한번 수정하는 것 좀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해하려고 네, 그럼 배포 환경은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하지 못하면 이제 네, 문제가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그런 거의 그대로 쓸 수 있는데 대신에 뭐
뭔가 파일명을 더 바꿔줘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방금 언더스코어를 추가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언더스코어를 추가를 했는데 나중에 언더스코어가 막 배포한 게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트에스는 태스크가 build.js라고 해놓은 게 요거를 묶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를 이제 해줘야지 실제로 묶이게 돼요. 컴포넌트 언더스코어에 자동으로 원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면은 자동 들어간다. 아니 요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 템플릿만 생성이 되는 거고 이 세이브 언더스코어 같은 거는 중간에 생성한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껴들어갈 수는 않아요. IC 파일인가? 여기는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따로 해야 돼. 근데 실제 저것도 자동으로 껴들어가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던데 수정해서 네, 수정해서 참 어려운 작업인 것 같고요. 저기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더 뭐냐 바우어랑 네. 저 설정 파일 누구였죠? 좀 전에 보여주신 아 그런트 파일이죠. 독립적인 거라던가. 근데 실제로 만약에 보호로 깔렸다 치면은 뭔가 변경사항을 캐치하고 인덱스 HTML 파일은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규칙까지 제공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허로코에 배포를 할 때 그런트 플러그인 하나 더 필요해요. 아, 얘는 플러그인 하나 더 필요한데 아까 제가 허로코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실제 얘가 그런트 태스크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직접. 그 허로코를 기반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레파지토리 디스트를 따로 운영할 거라는 건데 같이 보통 따로 운영 안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카피라는 태스크가 이제 파일을 카피를 시키는 건데 디스트리뷰션에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카피를 해서 넣으라는 얘기죠, 이거를. 직접 레퍼런스 보시고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디스트 카피 어디가 좀 있을까? 카피 디스트리뷰션의 규칙들이 이렇게 어레이 안에 쭉 들어가 있는데 네. 카피 규칙을 추가로 넣고요. 대부분 이제 그런트 관련해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다 이때 레퍼런스 해보시면 어떤 규칙을 작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의 설정만 넣을 때는 이제 스트링을 놓고 여러 개의 설정을 넣을 때는 어레이로 넣게 돼 있어요. 규칙은 뭐 거의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레퍼런스 보시면 저에서는 네. 파일로 내보낼지 그다음에 허로코로 어차피 보내는 게 지금 추가된 거잖아요. 예, 이게 카피에 이러한 파일들을 어떻게 복사하라는 건데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얘는 디스트라고 해놓은 데가 아까 있던 디스트 폴더에다가 우리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이제 여기서 여기로 카피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런 규칙들을 카피를 그런 해라. 파일을 좀 봐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실제로 그런 파일 직접 구성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예면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정하기 좀 수월한 편이 있어요. 시간이 좀 22분 정도 됐으니까 네. 아까 뭐 필름 컬러풀 거기다가 한번 올려보신다고요? 뭐 올려볼까요? 어느 아니면? 정도 시간이 보여주세요. 깃 이니스를 안 해놨으니까 해놓고요. 이제 아마 깃 이그노어에 디스트 폴더가 얘는 빠져있네? 이슈 커밋을 하고 어디로 갔나? 보통 그런트 빌드 라고 치면은 쫙 빌드가 돼요.
살짝 빌드가 되는 동안 이제 허로코 앱 개수를 초과해갖고 허로코 앱 개수 5개까지 제한이 있잖아요. 무료할 때. 그래서 맨날 미션 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더라고요. 기존에 하나씩 했던 거를 계속 지워주면서 해갖고 이번에 또 지우고 해야겠네. 계정 하나 더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아, 안 쓰시니까. 얘를 지우면 되겠다. 그래서 또 기존 레일즈 하시던 대로 레일즈 하시는 대로 똑같이 허로코 앱스 크리에이트 치면은 허로코 앱이 추가됐고 리네임을 시킬게요. 리네임 요 테스트 네, 리네임을 하고 이제 디스트를 추가를 해야겠죠. 허로코 이벤트를 하고서 여기서 허로코에 푸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푸시하면 이게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어제 명령어를 잘 기억을 못해갖고 어제 미션을 잠깐 수행했을 때 작성을 했던 게 어딨지? 허로코 이거를 커피를 해서 네, 서브트리로 허로코라는 걸 따로 생성을 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은 이게 GitHub 페이지에도 배포해보고 여기도 배포해봤는데 똑같은 시스템을 쓰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게 똑같더라고요. 비슷비슷하게. GitHub 페이지는 업로드를 시켰더니 웹폰트 설정 관련된 패스가 깨져갖고 볼 수가 없다기보다도 좀 깨지더라고요. 디스트 폴더만 내보내면 전체적으로 앱이 문제 없더라. 네, 디스트 폴더 안에다가 배포 버전만 따라줍니다. 저도 회사에서 할 때는 노드.js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디스트 폴더를 서브 버전에서 그 기세 서브 모드 같은 개념이 익스터널 프로퍼티라고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스프링에 있는 프로젝트 웹 컨텐츠에 연결시켜서 그냥 배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대신에 디스트 폴더가 결과물이 나오는 거라는 것만 있죠. 그럼 이제 레이즈 할 때처럼 Node.js 앱 디텍션을 했는데 Node.js 버전을 기입 안 해서 자동으로 그냥 최신 버전은 아니고 0.10.17로 그냥 하는 거고요. 똑같이 쭉 올라가고 이제 허로코 오픈을 하면은 올린 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